오늘 조간에 최상목 이 탄핵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볼까요? 최상목 이젠 대행 아닌데도 야 탄핵 강행. 다음 기사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예요. 이번엔 헌재가 기각했는데 같은 사유로 최상목 탄핵한다는 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공통적으로 뭐 한국일보는 이젠 대행이 아닌데 뭐 헌재가 기각했는데 같은 사유로 또 뭐 이런 식의 지금 이 제목을 달고 있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모든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법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 권한대행이 있다면 뭐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 선고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얻는 편익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경제부총리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벌주기식인데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형사법적으로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직을 못하도록 파면에 이르는 것일 뿐이죠. 만약에 정말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형사법적으로 고발하거나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계속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헌법과 법령상의 위반이 있을 때 그 직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에 왜 자꾸 가져가느냐. 저는 이것은 정말 거의 헌재를 괴롭히는 수준의 네. 민주당의 그런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아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아마 해주길 바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하.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예요. 네. 민주당 지지율 폭락할 겁니다, 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고 어차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면 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려갑니다. 국민들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국민들은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민주당만 서두르냐. 저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사실 최상목 대행 탄핵안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왜 뭐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잘못이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지 왜 벌을 주려고 그러느냐. 탄핵은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직의 무게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네. 고위공무원이잖아요. 국무위원입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을 했고요. 그런 분이 이 공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내란 사태 수습에 대해서는 그냥 의도적이든 고의적이든 그 부분을 대해서 해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권력에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총리는 권력에 봉사하면서 국민은 등한시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차분히 기다린다고요? 속도 모르는 소리죠. 국민들 속이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에서 벗어나고 기재부총리로 갔으니까 안 네.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절도범이 손 씻었다고 예전에 했던 절도 행각에 대해서 그 벌을 안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리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켰으나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본인들을 돌아봐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본인의 어떤 귀책사유부터 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 대변인께서는 최상목 대행 절도범 예시를 좀 드셨어요. 절도범 손 씻었다고 과거에 한 잘못된 행동 이거 그냥 넘어가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강승규 의원님.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네. 국회가 의결을 해서 헌재에 정부에게 임명을 요청했다고 그러지만 국회는 원래 합의제의 기관 아닙니까? 다수결로 결정도 하지만 합의제를 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마은혁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민주당과 야권의 단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이런 동의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그랬고 또 최상목 대행도 이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래서 임명을 지금 미루거나 또는 2명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탄핵의 여러 가지 어떤 탄핵 소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대통령이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국회의 어떤 합의 정신이나 이런 것 등을 국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부분은 또 그 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도범이다,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도 헌재 판결이 났은 만큼 네.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입법부의 어떤 합의 정신 등을 다시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쭉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최상목 대행, 한덕수 이 최상목 부총리죠. 이제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는 드디어라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곧 탄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일단 탄핵 열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극단 사회는 불행합니다라는 한덕수 총리의 말이 또 크게 좀 와닿는 오늘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